안녕하세요, 멘티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멘토 김예나입니다. 저번 달 수업은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번 달에는 저번 달에 사용했던 3D 펜을 이용하여 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이번 1차 시에는 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연재해 중 지진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배워봅시다. 이번 6월 동안 4차 시에 걸쳐서 다리를 만들어 볼 것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힘의 분산을 이용해 아주 무거운 것도 버텨내는 튼튼한 다리, 지진이 나도 안전한 다리, 그리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다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랍니다.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기 위해 수업에 집중해주세요. 먼저 힘에 대해 공부해보아요.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공을 누르면 그 힘에 의해 모양이 변형되겠죠? 또한 공을 던지면 공의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이고요. 사진 속에 화살표로 그려져 있듯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가져요. 우리가 공을 던진다고 생각하면 살살 던지느냐, 세게 던지느냐가 힘의 크기이고 어디로 던지느냐가 힘의 방향이겠지요? 화살표의 길이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힘을 표현할 수 있답니다. 화살표가 길수록 더 큰 힘이겠지요? 힘은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한 물체에 동시에 크기와 방향이 다른 여러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힘들을 합하여 하나의 힘으로 나타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두 힘을 합하여 하나의 힘, 즉 하나의 화살표로 나타내는 것을 합성이라고 해요. 그림을 보면 세 마리의 강아지가 썰매에 각각 힘을 주고 있지요. 이 각각의 힘을 합성하여 하나의 화살표로 나타내면 오른쪽의 그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성을 통해 얻은 하나의 힘을 우리는 합력이라고 부른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두 힘을 합성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아요. 그림에 보면 빨간 화살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요. 앞서 말했듯 이 화살표는 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두 힘을 합성하는 방법은 두 화살표를 이웃한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리는 것이에요. 즉, 1번 힘과 2번 힘의 합은 대각선인 3번 힘이 되는 거예요. 합성을 통해 얻은 힘을 합력이라 한다고 했지요. 이 합력, 즉 3번 힘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이고 합력의 방향은 대각선 화살표의 방향이랍니다. 그렇다면 그림과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드는 것이 더 힘이 들까요? 생각해 보았나요? 오른쪽이 더 힘이 든답니다. 들어야 하는 짐의 무게는 같지만 오른쪽의 경우 친구 2명이 짐에 힘을 주는 각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위에 화살표를 보면 똑같은 F를 합력으로 가지지만 각도가 작은 왼쪽 경우에 F1과 F2 화살표가 훨씬 짧은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힘을 어떻게 하나의 힘으로 합하는지 잘 알았지요? 이번에는 힘의 분산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선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한 개의 종이컵에는 몇 킬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이컵 한 개 위에는 20kg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종이컵 한 개를 놔두고 실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컵을 양쪽 끝에 골고루 펼친 후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종이컵 위에는 올라가기 힘들지만 4개의 종이컵을 양쪽 끝에 골고루 펼쳐 놓았을 때는 친구들 몸무게가 골고루 분산되어 종이컵 위에 친구들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상을 잘 보았나요? 종이컵 한 개는 우리의 몸무게를 버티지 못했지만 종이컵 4개를 양쪽 끝에 골고루 펼쳐 놓았을 때는 몸무게가 골고루 분산되어 종이컵 위에 올라갈 수 있었지요. 이렇게 힘의 분산을 잘 이용하면 훨씬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답니다. 삼각형 구조는 힘의 분산을 이용한 튼튼한 구조물 중 하나예요. 왜 삼각형 구조물이 튼튼할지 궁금하지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같은 변의 길이를 가진 오각형, 삼각형, 사각형이 있습니다. 도형을 꾹 누르자 오각형과 사각형은 이내 모양이 찌그러지고 말지만 삼각형은 어떨까요? 손이 떨릴 정도로 힘을 강하게 주어보지만 끄떡없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결정되면 한쪽 모서리에 힘이 가해지더라도 다른 모서리 쪽으로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외부에 작용해도 크기와 모양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삼각형이 여러 개 모이면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동시에 힘을 분산시키므로 단위 면적당 구조물이 받는 하중이 줄어들고 재료의 양도 줄일 수 있어 교량과 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트러스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보았나요? 삼각형 구조가 왜 튼튼한 것인지 이제 이해하였죠? 앞의 동영상에서 소개된 삼각형을 활용한 트러스 구조와 아치다리에서 사용되는 아치 구조는 힘의 분산에 의해 다른 모양보다 훨씬 튼튼하답니다. 아치 구조는 우리의 발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요. 4차시의 다리를 만들 때 이를 활용하여 다리를 설계하면 아주 튼튼한 다리가 되겠지요? 자, 지금까지는 힘이 무엇인지 두 힘의 합성과 힘의 분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번 차시의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지진과 내진 설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태풍, 지진, 허리케인 등 지구에는 아주 다양한 자연재해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여러 건축물들은 그런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도록 튼튼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지진이란 지구 내부의 에너지 때문에 땅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현상을 말해요. 특히 지구 내부에서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겹의 층으로 쌓인 지층이 휘어지거나 끊어질 때 일어나지요. 소시지의 양쪽 끝을 잡고 구부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살짝 구부리면 탄력이 있어 잘 휘겠지요? 하지만 계속 구부리면 결국 소시지는 부러지고 휘어진 부분은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이때 손에 느껴지는 작은 떨림이 바로 지진이고 부러진 소시지는 지구의 에너지 때문에 휘어지거나 끊어진 지층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나요? 앞서 이야기했던 소시지 대신에 우드락이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살짝 구부리면 휘어지지만 그 이상의 힘을 받으면 갈라져 버리고 말지요. 이제 지진이 났을 때 땅이 갈라지는 이유를 이해하였지요?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지진이 발생한 지구 깊숙한 곳의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고 진원의 수직 위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을 진앙이라고 한답니다. 지금까지 지진이 무엇인지,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럼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내진 설계를 통해 건축물이 지진을 버틸 수 있게 한답니다. 내진 설계란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해요. 내진 설계의 목적은 구조물을 무조건 튼튼하게 건설하여 구조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은 비록 손상을 받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내진 설계의 경우 견고하게 짓는다 보다 안 넘어지게 짓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설계와는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망치를 생각해 봅시다. 망치는 단단하기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이 아닌 이상 부서지지 않지만 이 망치를 책상 위에 세워두고 책상을 흔들어도 망치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겠지요?
이제 내진 설계가 무엇인지 감이 오나요? 내진 설계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동영상을 통해 알아봅시다. 동영상을 잘 보았나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많았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내진 구조는 두꺼운 벽을 사용하여 훨씬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고 재진 구조는 흔들림을 감지하고 억제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면진 구조의 경우 땅과 건물을 분리하여 흔들림이 덜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이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힘의 분산과 내진 설계에 대해 배워보았어요. 이번 시간도 열심히 들어주어서 고마워요. 6월 14일까지 포트폴리오를 꼭 작성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작성해야 하니 저장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보내드린 준비물의 경우 3, 4차 시에 사용하여야 하니 미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